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내일 모레까지 20에서 많게는 60mm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에서 19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경주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쏟아져 넘치면서 인근 토양과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굴삭기 8대가 폐기물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경북 경주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저장조가 붕괴된 건 지난 4일. 이 사고로 저장조 안에 있던 3만 톤의 침출수와 온이가 매립장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침출수가 차단막 위로 흘러넘치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매립장의 추가 붕괴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침출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빼내야 하는데 매립장 안 웅덩이에 침출수 수만 톤을 불법으로 저장해오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매립장 자체가 계단 형식이나 폭등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 온이류를 받기 위해서는 구덩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러지나 뻘 종류를 주로 매립하던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경주시는 매립장 사용 중지와 함께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지만 사태 수습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 포항시는 롯데마트의 서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롯데마트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상권 영향평가서에 대규모 점포의 장점만 기술되고 역기능이 없었으며 반경 3km 안의 전통시장과 지역협력계획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 영향평가서도 롯데 측과 별도로 용역을 의뢰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오늘 메르스 능동 감시자 2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돼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관리 대상자가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12일 메르스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195명이 격리 대상자와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 치료와 모니터링이 이뤄졌습니다. 포항 지역도 지난 2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관리 대상이 모두 해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3일 삼성 서울병원과 관련된 능동 감시자 1명이 새롭게 발생해 오늘 16일까지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경상북도가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내국인 단체 여행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여행사가 도내 축제와 의료, 체험 관광지를 활용해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경우 숙박비는 1인당 1박에 15,000원, 차량 임차비는 대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의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14,000여 명이 관광을 취소하고 경주 보문단지 호텔 행사의 85%가 취소되는 등 도내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연말까지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포항 울릉 간 여객선사인 대저해운이 울릉 독도 노선 신규 조건부 면허를 받았습니다. 대저해운은 442명 정원에 388톤급 쾌속선을 새로 도입해 내일부터 시험 운항에 들어가고 안전 운항 조건 등을 만족하면 이달 말부터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울릉 독도 노선에는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게 되는데 대저해운은 메르스 여파가 종식되면 본격적인 독도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여객 화물 겸용 여객선인 카페리의 선령이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됩니다.
해운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여객선사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안전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운항관리 업무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세계적인 철강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올 들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철강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공단의 생산은 6조 2,4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감소했고 수출도 15억 5,700만 달러로 13.4% 줄었습니다. 생산과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5월 말 현재 포항공단의 고용인원도 15,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는 최근 공장 가동 중단이 결정된 동국제강 이후판 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동국제강 협력업체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 설명회가 오는 10일 포항고용센터에서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 등 경상도 지역 금은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3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주와 울산 등 경상도 지역 금은방 6곳에서 구경하는 척하며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